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퐁당퐁당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증시는 월수금은 오르고요. 화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19일, 지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591포인트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4월 26일 종가가 2,65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65포인트가 주간 단위로는 상승을 했는데 체감상으로 지난주를 살펴보면 분명히 주간 단위로 상승도 했고 상승한 요일이 더 많았지만 이 체감상으로는 오른 걸 별로 못 느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한 요일이 좀 더 많았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한 10조 원대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차트상으로도 우상향을 사실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왜 안 좋았는지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지수상을 놓고 보면 2650선을 정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아래쪽에 있는 날이 좀 더 많았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상승한 날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2650선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차트를 우상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려가면서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61선을 종가 기준으로 사실 탈환을 했다라 그러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좀 더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61선 아래에서 좀 마감을 했죠. 21선과 61선은 지금 현재 종가보다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오르면 만나거나 이 두 이평선을 상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평선들이 다 아래에 있으면서 상승 차트가 좀 바뀌게 되죠. 그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 4월 24일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61선을 상회했습니다. 52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에 61선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5일 날 다시 47포인트 하락하면서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죠. 그러면서 시장 다시 좀 안 좋아지나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27포인트 상승하면서 다시 2650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지수는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의 수급은 월, 화, 수, 금요일 매수라고 목요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금액이 좀 더 많거든요. 외국인은 매도 치면 매도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상승하는 날, 수요일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에 4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금 외국인의 힘이 약할 때에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7,500억 매도할 때 기관이 7,800억 매수를 해줬거든요. 하락을 다 방어해주면서 다시 상승으로 바꿔주는 그런 결정적인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게 반도체였죠. 반도체에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수가 조금 매력적이다라는 분석 하에 이 지지난주 금요일이 2,591포인트였죠. 2,600선 아래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사줬고요. 마지막 거래일 보면은 214억 순매수로 매수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떨어지면 좀 더 많이 사고 지수가 올라가면 좀 더 적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줬다라 그러죠. 이 단기적인 매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수급적인 모습을 이 지난주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는 종목들부터 본다라면 코스피 외국인 매수 종목부터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자동차죠. 다시 자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차가 고점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샀다라는 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했었고 그리고 4월 초 보면 1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어느새 다시 12만 원 근처까지 왔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였다가 다시 지난주에는 5일 연속 순매수로 바뀌었고요. 기관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입니다. 5일 연속. 현대차와 기아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보면 금융주들도 눈에 많이 띄었죠. KB금융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KB금융이 월요일날 9% 넘게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금요일날 또 9% 넘게 상승을 했죠. 이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3월 14일 장중 고점이
78,6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4월 달에, 사실 바로 며칠 전이죠. 이 4월 19일 금요일에는 6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만 3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일주일 만에 다시 7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른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 또 눈에 띈 게 LG이노텍, 사실 바닥권 찝고 18만 원 정도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새 21만 3천 원. 지난주 5일 내내 LG이노텍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기대감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매수 쪽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거 한 가지 섹터만 더 말씀을 드리면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최근에 조선주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죠. 이 환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조선주, 수출주들 대부분이 있는데 조선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 사이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받으면서 조선주에도 이 외국인 순매수가 몰렸고요. 매도로 가보면 반도체밖에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7,803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160억 순매도를 했고요. 한미반도체가 1,097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 합치면 거의 1조죠. 이 반도체 세 종목에 거의 매도가 다 쏠려 있고, 매도 4위가 LG화학인데 1,000억이 안 돼요. 559억입니다. 그 밑에가 LG전자고요. 이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면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날들 중에서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거의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이 수요일 날 매수한 금액이 목금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긴 하지만 월화에 워낙 좀 많은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감, 지난 주 초에 실적 우려감들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고, 반도체주들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이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하락이 좀 진정됐던 모습은 이 당시에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매도 2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기관에서 매수 1위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 제외하고 나면 이 기아와 현대차가 매수 1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 기관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은 특징이, 좀 전에 제가 지수에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격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면 좀 사는 그런 모습들,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는, 그리고 올라가면 좀 파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거든요. 물론 기아와 현대차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이 5월 2일 날 공개가 되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가격적으로도 기아 같은 경우 좀 떨어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 매수 2위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그리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매수가 있는데, 이 사실 매수와 매도가 좀 섞였는데, 순 매수로 봤을 때 매수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매수 상위 종목에 있을 때에는 몇 천억, 1조가 넘을 때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는 매수 종목으로 따졌을 때 매수 4위고요. 그리고 692억 원 순매수 금액이 삼성전자 치고는 매우 좀 작죠. 그래서 반도체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금액이 좀 작다라는 점. 그리고 은행주들 넘어가 보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이 세 종목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기관 쪽 쏠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금융과 KB금융은 5일 내내 좀 매수할 정도로 강한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은행주 샀던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동차와 마찬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으로 넘어가 보면 하이브와 카카오 매도가 좀 눈에 띄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매도 금액이 큽니다. 외국인 기관 5일 내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영권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하이브 기업 본연의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순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살펴보면 좀 더 심심하고 좀 더 좋지 않지만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월수금 상승했어요. 그리고 화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가 지지난주 금요일 종가죠. 841포인트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856포인트. 지수상으로도 상승을 했는데 체감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느꼈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은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매도했고요. 기관은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개인의 힘으로 지수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했지만 체감상으로 더 못 느꼈던 게 평균 거래대금이 사실 이 5거래일 평균 거래대금 8조 원이 안 됩니다. 7조 원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거래대금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시장이 좀 침체되는,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매매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닥의 외국인 매매 종목 살펴보면 YC, 재료용전기, PSK 이 세 종목 눈에 띄는데 반도체죠. 근데 YC가 매수 1위인데 175억입니다. 굉장히 매수 1위 금액치고는 굉장히 좀 작죠. 보통 한 5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이 매수 1위인데 그만큼 외국인이 매수를 상당히 적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C, 재료용전기, PSK 세 종목 합쳐야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매수 금액이, 그만큼 매수 금액은 상당히 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알테오젠, 리노고모, HLB 이 그동안 좀 좋았었던 종목들,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종목들은 에코프로 제외하고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수급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기관 쪽으로 가보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이 JYP 엔터와 SM, 이 엔터주들 기관이 좀 탔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에 대한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작아요. 이 코스닥 외국인은 170억대라고 제가 순매수 1위 금액 말씀을 드렸는데 JYP 엔터가 기관 매수 1위인데 163억입니다. 더 작습니다. 이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엔터주, JYP와 SM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알테오젠과 HLB 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금액 좀 작고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쪽은 이제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만큼 변동성이 컸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하락도 방어해주고 상승을 다시 만드는 요인도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었고요. 테슬라라든지 메타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 했죠.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던 게 국내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 상승을 했고요. 이 미국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에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덜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마지막 거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 그 전주 대비해서 보여졌죠. 그리고 유가도 안정화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주중 변동성 컸지만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좀 주가는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대외 변수들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오르고 내리는 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급이 좀 반영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개별적인 수급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을지 함께 요약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이 경제 지표와 실적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 독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선 4월 댈러스 여름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온세미컨덕터, 도미노피자, 파라마운트 글로벌, 그리고 한국 정유 화학 쪽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죠. S-오일, 포스코엠텍, 두산퓨얼셀, SK이노베이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실적이 월요일날 나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 중국 4월 NBA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4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잠정치와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나오고요.
미국의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4월 댈러스 여는 서비스업 지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중에 화요일 날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라이 릴리, 코카콜라, 3M, 맥도날드, 스텔란티스, 페이팔 실적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아마존 나오죠. 화요일 날 아마존 실적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OCI 홀딩스,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오는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그 이후에 코멘트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날 반도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4월 수출입 동향, 일본 4월 마켓 제조 PMI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미국 4월 ADP 민감 고용과 미국 4월 ISM 제조 PMI 좀 중요하죠. ISM 제조 PMI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회의에 동결은 예상을 하지만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듀폰과 에스티로더, 화이자, 크래프트, 하인즈, 마스터카드, 퀄컴, 퍼스트솔라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넘어가 보면 한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미국 3월 무역수지, 3월 내구재 주문이 있는데 실적 발표 중에 중요한 실적이 있죠. 모더나, 코노코필립스, 부킹도 있지만 애플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킹 같은 경우는 다른 레저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가 보면 이슈 많았던 하이브 실적 나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DL,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롯데 칠성음료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넘어가 보면 미국 4월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서비스 PMI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한국 실적이 좀 중요한데요. 네이버 그리고 대한항공, 에코프로비엠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FOMC 그리고 미국과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지표와 FOMC 같이 보고요. 여기에 국내외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까지 개별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V코스피는 지난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2일 발표될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관련주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5월 2일 발표되고 나서는 살실험 매물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긍정적인 조선주, 반도체, 화장품 이런 섹터들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입니다. 빅테크, AI 다 좋았죠.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흐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인 발언들, 하지만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와 FOMC 발언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